정시의 사주명리 157강은 12운성의 양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12운성의 양지는 입양, 양육, 교육, 그리고 상속성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강에서는 양지의 의미와 각 일간이 양지를 만날 때 어떠한 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운성 중에서 양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 양지입니다. 양지의 양은 양생하다, 그리고 기르다, 교육하다, 유경하다의 의미와 접두사로서는 입양의 의미로서 양아버지 그리고 양딸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양지는 절지의 무공인 무기에서 행운과 감동의 태지인 실기를 지나서 완전한 형을 갖추어 길러지고 양생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양지는 아직은 밖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닌 것으로 누구도 알 수 없는 감추어진 단계이며 진술충미의 고지에서 보호되어 길러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양지는 절대 양생을 이미 지난 성숙된 개념으로 타가에 입양되고 양육되고 길러지는 것으로 절대 양생의 절지와 태지와 양지와 생지의 순차적인 개념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는 양지가 지지에서 작기를 가지고 있는 사고지의 자리를 잡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각 일간별 양지는 아래와 같으며 목과 금은 일지에 양지를 놓을 수 있지만은 갑목과 을목과 그리고 경금과 신금은 일지에 양지를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와 수는 일지에 양지를 놓을 수 없으며, 그리고 을미는 백호살에 해당하고 또 경진일주는 개강살에 자리하여서 양지이지만은 강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일간별 양지를 살펴보면은 갑목은 수를 가질 때 양지이고 을목은 미토를 볼 때 양지이며, 그래서 갑술과 을미는 한 줄을 이룰 수 있고 경금 역시 경진 줄을 이룰 수 있고 신금도 역시 신축의 한 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한 줄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병화는 축을 볼 때 양지에 해당하고 정화는 수를 볼 때 양지이며 무토는 병화와 마찬가지로 축을 볼 때이며 기토는 정화와 마찬가지로 수를 볼 때 양지가 됩니다. 그리고 임수는 미토를 볼 때 양지이며 개수는 진토를 볼 때가 양지에 해당합니다. 이 양지는 모체와의 헤어짐이 미리 예정되어 있는 이별의 별입니다. 모체와의 어머니의 몸과 그렇죠. 어머니의 몸과 헤어짐이 미리 예정되어 있는 이별의 별이기도 하며, 또 양지는 자양되는 자양의 별입니다. 자양의 별이기도 하며 식의 글자를 양의 글자 내에 포함하기 때문에 식복이 있는 식복의 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식복의 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양지는 하늘이 산모와 그리고 태아에게 함께 주는 재성과 녹이 있는 재성과 록의 별이기도 합니다. 재성과 록의 별입니다. 양지는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안정화되어 있는 분위기에 있으므로
양지를 가지면은 활인업과 그리고 교육, 또 유경사업, 자선사업 등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양지는 후대를 키우는 개념으로서 상속의 개념입니다. 상속의 개념을 강하게 나타내어서 후대에 물려줄 것을 미리 생각하는 사람이며 당연히 자기가 받을 것도 챙기는 사람입니다. 또 양지는 모두 토로 이루어져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을 터가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물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일지에 양지가 위치할 경우에는 일간과 마찬가지로 그 배우자도 상속받을 수 있는 터가 있거나 아니면은 일간과 동일한 물려줄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양지는 양육의 길러지는 개념으로서 교육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기에 인성의 영역과 유사합니다. 특히 양지는 보육과 교육 분야에 관련하여서 기토일주가 술의 양지를 볼 때는 지지 내에서 정화의 인성을 가지기 때문에 교육자의 모습이 은연중에 나타나고 직업으로 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갑술 일주와 그리고 을미 일주가 토의 양지를 일지에 놓은 것은 편재로서 재생권하려는 뜻을 펼치겠다는 뜻으로서 직장이지만은 어울려서 일하기보다는 독립적인 자리를 확보하여 일을 하겠다는 뜻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갑술과 을미의 목은 둘 다 메마른 땅 위에 자라는 초목으로서 양생의 개념으로 볼 때 갑술은 불타고 난 거을린 산에서 양생되고 있는 소나무와 같고 이 을미는 불탄 초원에서 양생되는 초물이나 사막에서 자란 선인장과 같아서 지금은 불탄 자리로 척박한 땅이지만은 시간과 세월이 지날수록 불탄 흔적이 거름이 될 수 있기에 갑술과 을미의 양생은 한편으로는 미래를 보장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 중에도 목의 양지가 수를 가진 명조라면은 무엇을 해도 무난한 삶이지만은 수가 없는 을목이라면은 갑을목이라면은 직업으로는 수가 있는 자리라야 그런 대로 나은 삶이 될 것입니다. 갑술과 을미는 배우자 자리가 양지로 안전하고 편안한 자리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너무 건조하여서 그 자리를 영속적으로 지켜가기 힘들기에 배우자와 별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특이하게 을미 일주의 경우에는 메마른 정신세계이기에 활인업이나 강신술사로 영묘의 업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 양지에 놓인 목은 순수하게 초목과 살림을 가꾸는 임업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병화는 축에서 양지가 되고 정화는 술에서 양지가 됩니다. 축은 다가올 봄을 위하여서 관살의 건기를 감금하여 목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병화가 축의 양지를 보면은 아직은 때가 아님을 알고 참을 수 있는 인내를 길러야 합니다. 병화는 경쟁력이지만은 축을 만나면은 양지로서 그 힘이 다소 줄어들 수 있고 임수를 만나 유건하다면은 능력을 발휘하여 결과물을 내놓는 사람으로서 기업인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 병화일간이 양지를 볼 때에는 축을 해놔도 병화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기에 목이나 기토나
신금을 만나도 키우지 못하거나 이루지 못할 부당한 것은 없습니다. 또 정화가 술을 보아서 양지가 되는 것은 술은 화기를 인묘시키는 것으로 정화를 잠재우게 하니 일주의 영양이 줄어들어 수축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술토가 형충이 되면은 목일간의 경우에는 식상이 함몰되는 것으로서 여명의 경우에는 자식에게 우환이 따를 수 있고 일거리의 터전을 잃기 때문에 재화를 잃는 어려운 살림살이가 될 수 있습니다. 화일간일 경우에는 비겁이 절멸하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토일간의 경우에는 학업이 중단될 수 있으며 모친에게 병고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일간일 경우에는 일터인 직업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경금일간이 진토를 놓은 경진일주는 양지에 해당하죠. 양지에 놓인 인성으로서 토생금하기 때문에 인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토가 인성으로서 인성이기 때문에 교육 분야에 종사하면은 삶이 무난히 펼쳐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목이 실하여서 재성이 두터우면은 경금에서 임목과 묘목은 재성이죠. 그래서 목이 실하다는 것은 강하여서 재성이 두터우면은 인성을 펼치기 힘들어서 진토의 인성을 펼치기 힘들어 교육 분야로 진출하기는 어렵고 목극토하여서 인성을 극하기 때문에 경진일주는 목이 많을 경우에는 즉 재성이 많을 경우에는 인성을 펼치기 힘들어서 교육 분야로 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교육 분야로 진출하기 어렵고 재성을 얻기 위하여 이때는 재성을 얻기 위해서 사업에 손을 대기 쉬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식상이 멀리서 보조한다면은 또 경금에서 자수는 식상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식상이 수생목한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조하면은 재화를 이루기 쉽고 또 이때 관성이 혼재한다면은 위에 또 병화로서 관성이 있다면은 욕심을 내기 쉬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신축일주로서 양지의 사람은 신축은 축토를 보아서 신금이 축토를 보아서 양지를 보는 것입니다. 양지의 사람은 지지의 인성을 보아도 같은 또 인성이 되겠죠. 토생금 하니까 인성이 되는데 인성을 보아도 축 속에는 인성을 보지만은 축 속에는 신금을 이중으로 가진 사람으로서 왜냐하면 축 속에는 인일간도 신금이고 축 속에는 지장간 속에 신금이 또 있기 때문에 신금을 이중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인 양추의 기운을 양인은 두 개의 칼날과 두 개의 송곳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송곳추자죠. 칼인자의 송곳추입니다. 양인 양추의 기운을 발휘하기 쉬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두 개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성으로 가기 힘든다는 것이죠. 신축 일주가 병화나 사화를 보면은 양육과 그리고 교육의 개념보다는 양인 양추의 성정을 발휘하여서 두 개의 칼날과 두 개의 송곳의 강한 성정을 발휘하여서 수술이가 되거나 아니면은 수술이가 되거나 침술의 길을 택하거나 그렇지 않다면은 또 의료직에 종사하기 쉬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병화를 보지 못하거나 병화가 있어도 개수로서 허군 차일이 될 때는
개수로서 병화를, 즉 피와 구름으로서 병화의 햇빛을 신금에 가는 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빛을 보지 못하여서 직업으로 조각을 못하기 때문에 수술이나 침술로 가지 못하고 직업으로서 조각을 택하거나, 또 신금이 두 개이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조각을 택하거나 설치 미술, 빙상 관련 선수, 식육 가공업의 발골사가 되거나 운동 경기로는 국궁을 하거나 양궁의 활쏘기 등, 또 운동으로서는 펜싱, 사격 등에 관련하는 사람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임수일간이 미토의 양지를 보면은 일지에 품을 수는 없지만은 지장간 속에 있는 정화를 그리워하며 옆에 두고자 합니다. 그러나 임수는 미토의 본기인 기토에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기토는 무엇을 받아들이는 선택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 무엇이든 받아들여야 하는 임수의 격에 맞지 않기도 하며, 또 임수의 맑음을 흐리게 하여서 판단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때 간목과 진토가 함께 하는 명조라면은 금상첨화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려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 개수일간이 진토의 양지를 보면은 자고에 드는 것으로서 호불호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진토는 수의 고로서 이제부터는 수를 입고시키기 시작하여서 꽃을 피우겠다는 뜻으로 품고 있기에 목의 발목을 잡고 지연시키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물론 이때 병화나 사화가 있는 명조라면 자기의 희망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가 없고 경신금이 있는 명조라면 열심히 일을 하기는 하였지만 올바른 결과물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팔만한 좋은 작물이 아니며 공업 제품이라면 불량품이 양산된 것으로 모두 폐기 처분하여야 할 안타까운 입장에 놓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개수일간이 진토의 양지를 만날 때는 병화나 사화를 보는 것이 중요하며, 명조에 없다면 운이 올 때까지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연지나 그리고 월지에 양을 놓으면 입양되거나 또 배우기 위하여 일찍부터 부모 곁을 떠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일지에 양을 놓은 갑술 일주, 을미, 경진, 신축 일주는 지지에 고지를 놓아서 배우자를 고지에 둔 것으로서 선한 관계는 못되지만은 재물은 비교적 길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지에 양을 놓으면은 장년기 이후에 정신세계와 관련하기 때문에 현실과는 거리감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급이 양에 들면은 형제들이 각자가 흩어져 살아도 재물에 대한 집착을 보여서 다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을미의 비겁은 욕심이 많아도 요령과 치모로서 재물을 움켜쥐고 가지만은, 신축의 비겁은 가지고 있어서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하여 형제끼리 불화를 만들기 쉽습니다. 식상을 양으로 두면은 자식을 일찍부터 유학을 시키는 것이 좋으며, 재성이 양이면은 상속성의 재물로도 볼 수 있고, 또 관성이 양으로 여명의 경우에는 배우자 덕을 논할 수 없어서 내가 가주가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남명의 경우에 시지에 양이 든다면은 자식 덕을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시의 지장간에 재성이 들고 양지에 해당한다면은 상속하는 재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157강으로 12운성 중에서 양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